네, 안녕하세요. EY 한영 산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변준영 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는 포스트 팬데믹 신냉전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정책 및 전략 변화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저희 EY 글로벌의 지정학적 연구를 전담하는 지오 스트레저 팀이 최근에 발간한 미래 시나리오 자료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경제 무역 정책 변수와 외교 동맹 관계 변수란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총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은 우측 상단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나리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국가 간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팬데믹 확산과 작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정치 경제 상황이 왼쪽 하단에 콜드워 2 시나리오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콜드워 2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과거 60년대, 70년대의 냉전 시대와 유사하게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고 보호무역과 블록 간 동맹이 강화되는 지정학적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큰 변화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전 세계 GDP 대비 교역량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역량 지표는 지난 14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단 2번의 타임프레임에서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였고, 두 번째는 미중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대 이후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전 세계 교역량 감소 현상은 향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저희 EY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Y 글로벌 지오 스트레저 팀은 향후 2, 3년 내에 전 세계가 콜드워 2 시나리오, 다시 말씀드리면 신냉전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신냉전 시대에 나타나는 6대 메가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질서 변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계기로 양 진영 간의 갈등 확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핵심 산업에서의 공급망 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을 통한 무역 장벽이 가시화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무기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측면에서 국가 전략 산업에서 기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냉전 시대의 6대 메가 트렌드는 결과적으로 3가지 중요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해외 사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해외 사업 전략 선회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저비용, 고효율화 사업 구조로의 재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 및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팩트는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 산업에서 전사 역량을 친환경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사업 리스크 증대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Y 글로벌 CEO 아웃룩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해외 투자 전략을 수정 또는 철회한 기업의 비중이 작년 1월에는 5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결과에서는 이 비중이 무려 97%로 증가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이 전쟁을 비롯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외 사업 리스크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인데요. 최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우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프렌쇼어링 전략 실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TSMC는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 영향으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지난 2년간 18%에서 11%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TSMC는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다른 사례는 글로벌 4위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중국과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 리스크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우방 국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및 캐나다에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북미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지 리스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 사례입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작년에 제로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 많은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이폰 매출 손실이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와 베트남으로의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이 지역에서 아이폰 생산 비중을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베네통 역시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빠른 제품 출시가 패션 사업에서의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근데 이 리드 타임이 2배로 길어지게 된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네통은 물류 비용과 리드 타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중해 국가들로 니어쇼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임팩트인 저비용 고효율화 사업구조 재편 필요성 대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다이렉트 투 컨슈머, 다시 말씀드리면 D2C 사업 모델 확대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객 데이터와 브랜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유니레버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D2C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중국 사업에서의 실적 부진에 대한 타겟책으로 온라인 직영 스토어를 런칭했습니다.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 지역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 매출 성장률이 19년 대비해서 2배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사례는 요가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인데요. 이 회사는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에서의 D2C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자사 온라인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 구독 상품 등 신규 서비스 및 상품을 출시했고 그 결과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난 3년간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마존을 통한 판매를 중단하고 자사 온라인 채널에 집중했습니다. AR 맞춤 큐레이션 등의 기능에 투자했고 고객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매출이 20년 대비해서 21년 25%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독 서비스 기반 사업 모델 전환에 성공한 HP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대에 PC와 가정용 프린터 시장이 시장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제조 판매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입 육성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HP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진출하기 위해서 DaaS, 즉 디바이스 애저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P는 또한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아웃소싱 품목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물류 거점을 통폐합하면서 고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 전환의 결과 경쟁사 대비 HP는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현금 흐름도 월등하게 높은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2021년부터 전사비용 구조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4년간 80억 달러를 절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지정과 인력 축소 및 재배치, AI 자동화, 비핵심 사업 정리 등 전 사업 영역에 걸쳐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약 5,000개의 지점 중에서 800개를 이미 폐쇄했고 AI 기반의 금융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재편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효율화 시행 2년 만에 작년 말까지 이미 7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4대 은행 중에 유일하게 판관비가 감소한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임팩트인 친환경의 핵심 경쟁력 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콥 1과 2, 즉 자사 탄소 배출량과 사용에너지 포함 배출량이 관리 영역이었던 데 반해서 최근의 추세는 스콥 3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반 기업 및 최종 소비자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탄소 배출량 관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스콥 3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BMW는 2030년까지 스콥 3 관점의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급사들에 대한 친환경 평가를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재활용, 자재활용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공급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MW는 풍력 및 수력 발전소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고요. 마지막 소비자 단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MW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자동차 부문 1위를 달성하면서 친환경 영역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냉전 시대의 3대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비즈니스 임팩트 하에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Y한영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 3가지 기업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사업 재편입니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인해서 해외 사업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리스크 회피와 기회 활용 관점에서 사업 전략을 조정할 시점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재무구조 최적화입니다. 삼고 리스크하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지켜낼 것인가가 질문인데요. 저비용 고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엔드-투-엔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친환경의 추세가 RE100을 넘어서 스콥 3하고 맞불리면서 기업은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고객까지를 포괄하는 친환경 혁신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응 전략, 글로벌 사업 재편입니다. 재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효율 해외 사업 매각 및 철수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숙박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사업을 철수한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프로페셔널 플랫폼 기업인 링크드인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환경에서 기존 방식의 서비스 지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SNS 기능을 제공한 서비스를 인커리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혜 지역에 대한 사업 강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럽 배터리 공장 대신에 북미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및 생산기지 재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비용이 최우선이었다면 현재는 안정성과 회복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일본으로 리쇼어링하고 있는 캐논이 그 사례입니다. 다음은 국내 선도 배터리 부품사 사례인데요. IRA 수혜를 염두에 두고 미국 내 최적 생산 입지를 선정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EY 한영이 지원드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IRA의 인센티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인센티브로 나눠져 있으면서 각국 정부별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주정부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물류비, 노동시장 여건 등을 추가 분석하여 공장 후보지 쇼트리스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정관 출신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주요했습니다. 주 정부 간 유치 경쟁을 통해 최대 인센티브 지역에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비용 및 재무구조 최적화입니다. 크게 4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비효율 자산 축소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공유업체 2등인 리프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을 매각해서 연구개발비를 감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 효율화입니다. 2020년 순손실을 기록한 석유화학 업체 엑스모바일이 부서 통폐합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효율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등 사업 영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올림포스가 핸드폰 보급 여파로 카메라 부문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면서 주력 사업 영역을 고수익성 의료기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상증자,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미국 1등 렌트카 업체인 헐츠의 경우에는 2020년 실적이 악화되면서 유상증자로 유동성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EY 한영은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의 전사 원가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경쟁사의 생산 증가에 따라서 가격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선도 기업이었고 업계 최고의 인재들에 의해 다듬어져 온 프로세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실 데이터를 집요하게 바라보면서 계정별 데이터를 3년에서 5년치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정량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원가 절감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감산 상황에 대비해서 생산 계획을 수익성 중심으로 수시 변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250개 이상의 혁신 과제를 통해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전략은 엔드-투-엔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 밸류 체인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측정, 감축, 홍보 이 3단계에 있어서도 확장된 전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먼저 측정이나 관리 체계 수립에 있어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밸류 체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감축 계획 수립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요. 이 감축 노력 또한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밸류 체인 전 과정에 대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와 공시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친환경 노력이 규제 저촉 회피를 넘어서 탑라인 그로스, 즉 매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 사례로 네슬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식품 선도기업인 네슬레는 핵심 재료인 팜유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의 산림 파괴 문제, 플라스틱 패키징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등 환경단체의 압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E2E, End-to-End Green Transformation에 나서게 됩니다. 우선은 팜유 공급업체들의 산림 파괴 여부를 인공위성 촬영과 AI 판독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식품업계 최초로 포장자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제품에 환경단체가 인증한 친환경 라벨을 부착했고 친환경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슬레는 친환경 원료 비중을 97%, 친환경 패키지 비중을 40%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가 또한 2019년 대비해서 20% 상승하면서 기업 가치도 함께 증가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냉전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떠한 과제를 추진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글로벌 사업 전략을 재수립하고 비효율 사업은 분할 매각 등을 고려하는 한편 해외 생산 기지는 국가별 정책 등에 따른 전면적인 재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하고 원가 경쟁력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 흐름 및 캐펙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이 핵심 경쟁이 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전 밸류체인의 탄소 배출량 진단과 넷제로 로드맵, 그리고 친환경 성과관리 체계의 수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냉전 시대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세션이 신냉전 시대의 경영 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